지금 이야기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가정. 그런데 그 완벽함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그 시작을 들으시면 아마 숨을 들이쉬게 되실 겁니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균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말은 흔히 과장해서 쓰곤 하지만 이 집은 정말 그 표현이 어울렸습니다. 가족 사진만 보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아이의 웃음, 잘 다듬어진 정원, 그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부부.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족이었고 누구도 이 집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녀는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피곤함이 아니라 묘한 성취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몸을 일으키면 집은 이미 조용했습니다. 가족을 깨울까 조심스러워 작은 발걸음으로 주방을 오갔습니다. 아침 좀 더 맛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말리면 그녀는 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의 출근 짐도 준비하고 시부모님 댁엔 따로 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가는 성실함. 그야말로 현모양처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집 밖 사람들은 감탄했고 집안 사람들은 고마워했고 남편 또한 그 헌신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남편이 무심히 건넨 말에 아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대화를 바라보는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마치 남모를 사연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죠. 그날도 아내는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아오자 아직 씻지도 않은 손으로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꼭 해야 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청소, 정리, 빨래, 장보기.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마트 들렀다 올게요. 금방이에요. 그 말은 어느새 가족의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여유. 그런데 그 하루 중 오직 그 1시간만은 누구도 모르는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무엇을 사고 오는지, 정말 그곳에 갔는지조차 확인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다 잘하잖아. 믿지? 그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당할지 모른 채 시간이 흐르면서 단 하나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바쁜데 늘 지친 얼굴인데 정작 장보러 갔다 오면 이상하게 얼굴이 밝았습니다. 좋은 일 있나요? 어느 날 누군가 물었을 때 아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도 잘 지나가서요. 그러나 그 짧은 멈칫이 언제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날 이후 한 사람의 표정이 너무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먼저 그 균열을 발견한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전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어떤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심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하루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그녀의 시간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들은 작은 메모지에 깨알같이 적혀 있었고 그 메모는 매일 아침 새로 갱신됐습니다. 아침 준비 40분, 아이 등교 준비 25분, 빨래하고 널기 15분, 반찬 3가지 준비 50분. 숨 막힐 정도로 세밀한 시간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말한 적도 있었지만 아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면 가족이 더 편하잖아요.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감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갈아 넣으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빽빽한 일정에도 유독 비어있는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마트 가는 시간 1시간.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장 좀 보고 올게요. 이 말과 함께 문을 나서면 정확히 60분 후 돌아왔습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 보는데 시간이 그 정도면 적당하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마트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이 말을 건넸을 때 아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뭐 필요한 게 많아서요. 그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아내의 표정 어딘가에는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금세 사라졌지만 본 사람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1시간 동안 저렇게 양손 가득 장을 볼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 장 보기에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정확하게 60분이었습니다. 정확하다는 건 참 편리하지만 동시에 기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조금씩 섞이기 마련이니까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보고 나면 가정의 일상은 아내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당신 덕분에 집이 돌아가네요. 그가 말하면 아내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일하시니까요. 제가 해야죠. 그러나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완벽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감추는 듯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연기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아내는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반찬을 챙길 때도 아이들 옷을 개고 있을 때도 남편의 출근 가방을 정리할 때도 혹시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 물으면 아내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의 감정은 진짜 같았고 눈빛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의 뒤에는 미세한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틈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은 일정, 똑같은 하루, 똑같은 시간표 속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물건이 많아서요. 그 말에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듯 자연스러운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가던 순간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간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결의에 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마트 시간은 그녀에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쉬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정표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실수도 틈도 느긋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를 위해 온 하루를 연기하는 사람처럼. 그 완벽한 시간표의 비밀은 이제 곧 남편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진료실은 항상 그렇듯 평화로웠습니다. 기계 소리, 치약의 향, 환자들의 긴장된 숨. 어떤 날은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진료실은 평범했습니다. 예약된 환자들이 순서대로 들어오고 간단한 스케일링부터 복잡한 치료까지 일정표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까워진 어느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여자가 망설임 없이 들어왔습니다. 첫 인상은 묘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결심한 얼굴. 진료 예약하셨어요?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투에는 떨림도 울컥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이미 소모하고 온 사람처럼.
진료가 끝나고 남편은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어딘가 익숙한 기운.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이신가요? 여자는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이 한마디를 위해 며칠을 고민하고 온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 선생님 아내분 잘 아시죠? 순간 그의 얼굴에 잠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네, 무슨 일이라도.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 바람 피우고 계십니다. 상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은 갑작스러웠고 설명도 없었고 맥락도 없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어서 남편은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다시 단단하게 반복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계시다고요. 그것도 꽤 오래요. 그 순간 남편의 심장은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혼란, 불쾌함, 황당함. 하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봤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이 어떤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딱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가 금이 가는 소리. 하지만 그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착각하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는. 그러나 말을 잇기도 전에 여자가 차분히 그 말을 막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남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2번, 3번. 저는 원래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없어요. 하지만 매번 남자가 달랐습니다. 그 말은 너무 선명했고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온갖 변명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우리 집은 늘 평화롭고 아내는 매일 지친 얼굴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럴 시간이 있긴 한 걸까? 그의 마음속에서 부정과 의심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그 말 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낯설지 않은 실루엣. 보는 순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 아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는 장면. 심지어 남자가 매번 달랐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을 껐다가 작게 말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모르실 것 같아서요. 상담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개의 생각이 동시에 터지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크게 울리는 목소리는 이거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리고 그는 아내의 정확한 일시간이 처음으로 불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스케줄표에서 정확히 일시간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한 지 며칠. 남편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하루가 반복되면서 그 의심은 잠시 묻혀가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 볼 게 좀 많아요. 1시간 정도면 들어올게요. 늘 하던 말, 늘 하던 행동.
남편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만이라도 확인해보자. 내가 괜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조용조용 아내가 떠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남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말 단순한 장보기라면 30분 내에 장 보고 올 수 있는 마트인데.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고 아내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간다는 마트 방향과 달리 아내는 오늘도 고개를 살짝 틀어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속삭이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길은 마트 가는 길이 아닌데? 아내는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나가요. 아내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죠. 남편은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구지? 마트 가는데 왜 통화를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하게? 남편은 일단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아내는 아주 익숙한 듯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마트와는 반대 방향. 아파트 단지 사이 골목.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2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남편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 건물엔 뭐가 있었지? 커피숍? 개인 PT샵? 미용실? 아니, 이런 곳에 아내가 올 이유가 없는데. 아내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멀리서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제발 단순한 착오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쾌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내가 들어간 문은 작게 적힌 명패 하나만 덩그러니 붙어있는 조용한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마트 간다더니 왜 여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15분, 20분.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으로 휴대폰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30분 지났는데 마트만 다녀오는 거라면 이제 슬슬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 하지만 문은 열릴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57분이 지나고 문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아내는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출입문에 작은 종소리가 울리는 것도 모른 채 휴대폰 화면만 보며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내의 눈빛에서 일말의 흔들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을 겨우겨우 삼켰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네.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평소 마트에서 장을 본 것처럼 손에 장바구니를 툭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장바구니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장바구니 안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넣은 형식적인 물건들처럼. 작은 우유 한 통, 식빵 한 봉지, 그리고 물티슈 한 개. 1시간 동안 이걸 산 거야? 남편은 그 사실을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저 뒤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며 휴대폰을 꺼내 짧게 말했습니다. 응, 오늘도 잘 다녀왔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남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밥을 먹는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상냥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마치 두 얼굴의 가면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내의 사라지는 1시간의 실체를 본 뒤 남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다음 날 아침도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에게 도시락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루만 더 지켜보자.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아침에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더 많아서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출발하자마자 남편은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전날 갔던 건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번엔 다른 골목길로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지난번과 분명 다른 말투, 다른 표정. 남편은 멈춰선 채 어디선가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전날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인가? 아내는 결국 작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흐릿하고 사람들이 잘 오가지 않는 장소. 남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 그때 아내가 모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남편의 눈에 아내의 표정이 잠시 잡혔습니다. 두려움도 긴장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얼굴. 그 장면은 남편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장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착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골목길로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지난번과 분명 다른 말투, 다른 표정. 남편은 멈춰선 채 어디선가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전날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인가? 아내는 결국 작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흐릿하고 사람들이 잘 오가지 않는 장소. 남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 그때 아내가 모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남편의 눈에 아내의 표정이 잠시 잡혔습니다. 두려움도 긴장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얼굴. 그 장면은 남편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장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착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내는 또다시 마트에 간다고 했고 남편은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날과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상적인 발걸음으로 커피숍 안쪽의 조용한 좌석에 앉았습니다. 몇 분 후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보여주던 미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소. 오랜만이야.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너머로 둘의 대화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일, 4일, 5일. 남편은 아내를 쫓으며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만난 사람의 특징. 그리고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한 남자만 만난 게 아니었다. 어떤 날은
오전 한 명, 오후에 한 명. 심지어 저녁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다. 남편은 기록된 패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이어졌던 거지?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본 적도 없고 아내가 통화를 몰래 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집에서는 조용했고 충실했고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시부모님까지 챙겼습니다. 그 모든 가정적인 행동이 남편의 시선에는 이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내를 또다시 뒤따라갔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본 적 없는 카페였습니다.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듯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들어와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은 멀리서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 말에 남편의 손이 스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늦게 오니까 여유 있어. 그 짧은 문장이 남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아내가 마트 보는 1시간을 절약하던 진짜 이유. 아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착실한 삶을 사는 척하던 진짜 이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2년 넘게 매일 바뀌는 남성들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남편은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밥을 차려놓고 평소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드세요. 그 따뜻한 말조차 남편에게는 비정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이 어떤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중생활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벌써 2년 이상 반복된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2주 동안 기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말투, 같은 표정.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정교했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다정한 아내, 아이들에게는 헌신적인 엄마, 시부모에게는 모범적인 며느리,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그 시간에는 다른 삶을 사는 또 하나의 그녀가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2년 동안 감쪽같이 했지? 하지만 답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행동을 정확히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왔습니다. 청소 40분, 아이들 아침 준비 25분, 빨래 15분, 장보기 준비 10분.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것은 이 일정들이 불륜을 위한 시간 확보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가정적인 모습을 꾸미기 위해 아이의 시간을 압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집에서는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즉시 빨래, 빨래를 돌리면 동시에 반찬 준비, 반찬을 만들면서 동시에 집안 정리. 그 모든 철저한 일처리가 남편에게는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아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트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확인한 그 2년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월요일 모텔 A, 화요일 카페 B, 수요일 원룸 C, 목요일 모텔 D, 금요일 차량 안, 토요일 공원 뒤편, 일요일 쉬는 날 가족과 보내는 날. 아내는 마치 스케줄표를 짜듯 일주일의 불륜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더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장 보는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기 위해 일부러 장바구니를 차 트렁크에 항상 실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불륜이 끝난 뒤 근처 마트에 잠깐 들어가 장바구니에 23개만 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남편에게는 믿음의 증거처럼 보였고 아내에게는 완벽한 위장 수단이었습니다. 아내는 통화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밀했던 부분은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바로바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더 섬뜩했던 부분은 그녀가 삭제를 감정 없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흔들림도 없이 습관처럼 계획된 움직임처럼 마치 두 번째 인생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는 듯한 태도였죠. 아내는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하고 남편에게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불륜을 몇 번 했든 어떤 남자를 만났든 아내는 단 한 번도 감정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시부모님에게 가져다 준 반찬들, 가족 행사 챙기기,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남편은 이제 그 모든 행동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위장된 믿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완벽히 꾸려놓아야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헌신했고, 더 완벽해졌고,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한 가지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남편은 혼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아내는 단순히 숨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을 운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녀의 이중 플랜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1. 가정은 믿음을 위한 보호막. 2. 헌신은 의심을 막기 위한 무기. 3. 정교한 시간 관리는 두 번째 삶을 위한 도구. 아내는 그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아왔는지 깨닫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남편은 2년 동안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메모, 아내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휴대폰과 가방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모든 게 계획적이었구나. 휴대폰에는 삭제된 메시지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백업을 통해 복원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아내가 매일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정교하게 시간을 쪼개고 계획했는지 충격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집 거실 한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말해줘. 2년 동안 내가 한 일. 아내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앉더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까지 쫓아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남편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한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집에서는 가족을 지키고 밖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였던가? 배신과 기만의 화신이었던가?
남편은 가슴속 깊이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순간이 정확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면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살아남아야 한다.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자. 하지만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살자. 하지만 가정은 지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남편과 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회복될 수 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걸쳐도 이 그림자를 지울 수 없겠지.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들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1. 아내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고 2. 가정을 지키며 3.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그 선택은 고통스럽지만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내려진 현실적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완벽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보다 함께 버티는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날 이후 가족의 일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두 얼굴과 2년간 이어진 계획적인 이중 생활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늘 그를 경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과 배신, 헌신과 거짓.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이제 나는 진짜 삶을 알아야 한다.